네, 경제반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순환매 시장 속 또 종목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돌파구 어떻게 찾아볼까요? 이분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어제도 좀 지지부진, 좀 네네. 지루한 시장이 네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상 한 1, 2주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FOMC의 어떤 빅스텝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했었고 이 부분이 조금 좀 잠잠해지고 일단 상황들이 어떤 분위기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이랄지 아니면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확산 분위기, 확산 공포에 따른 어떤 공급망 대란 가능성의 재확산 이런 부분들 다시금 시장 내에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단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진행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리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장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그저께장, 지난주장 마찬가지로 상당히 좁은 박스권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 말 그대로 조금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 좀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침에 올랐다가도 오후가 되면 올랐던 부분은 대부분 반납을 해버리고 보합권 속에서 그냥 마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단 시장별로 종목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큰 흐름 속에서는 박스권이지만 작은 흐름권 속에서는 종목 장세가 상당히 치열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호재와 악재는 다 노출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노출이 된 그런 시장 재료 속에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해지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든다라면 FOMC의 긴축 속도, 특히나 지난번 같은 경우 연준 의원의 어떤 발언 부분, 이런 부분, 매파적인 발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억누르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이런 빅스텝의 가능성이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랄지,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종목별 움직임,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사회만은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 계속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재료로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들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시장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든다라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하루는 움직였다가 또 하루는 고성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인플레이션 관련주, 소비 관련주 계속되는 순환매.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은 서로 간에 키 맞추기 순환매 장세라고 특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슈는 다 노출이 됐는데 해결은 안 됐고 그렇죠. 새로운 네네. 이슈는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만 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는 어쨌거나 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이수민 앵커 바로 찝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뭐니 통화와 관련된 이슈다. 긴축과 관련된 이슈다. 그 긴축 중에서도 특히나 속도와 관련된 이슈다. 지난밤 매파적 발언 크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오늘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은 사실상 상당 부분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루 직전에 지난밤 미국에서는 매파적 발언들이 쏟아지게 나오는 5월 FOMC 5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한 달 딱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0bp 인상이라는 소위 말하는 빅스텝 가능성이 이미 70%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시티그룹은 5월, 6월, 7월, 9월 무려 올해 6차례 남은 FOMC 중에서 4차례나 50bp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을 전망하고 있다. 최소한
시장의 전망치는 6번 남겨져 놓고 있는 FOMC 중에서 최소 2차례 이상은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5월, 한 달 후에 열릴 5월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사실상 강력한 고용이라는 부분이 이를 매우 중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중에서 고용은 이미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용을 근거로 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노력, 이게 바로 빅스텝이라는 자신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가 5월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맞죠? 정말 네. 발표가 된다라면은 조금 해소가 되고 이런 시장이 그때쯤은 좀 풀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지금 4월이 진행되고 있으면 4월은 실적이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맺죠. 그리고 5월에 임박을 하게 되면서 FOMC, 그러니까 4월 말 정도가 되면 FOMC 이슈가 다시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5월 초 FOMC 결과 부분에 따라서 시장, 일단 안도랠리가 펼쳐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여름철 소비 시즌, 소위 말하는 하이 드라이빙 시즌과 여행 시즌,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의 휴가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소비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이번 5월 말부터 해서 6월, 7월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즌. 소위 말하는 시기별로 이슈나 이벤트들이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지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핵심 이슈들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의문,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들은 어찌 보면 경기 개선 여부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것이고 중국 코로나 확산이 될 것이고 그 반면에 조금은 좀 확실한 안정적인 거의 뭐 답이 나와 있는 이슈 이벤트라 하면 흔들림이 없는 이벤트라 하면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과 리오프닝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빅스텝 가능성도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노출이 된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과 의문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빅스텝 확실하죠? 근데 그 빅스텝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자신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용이 확대되어지는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한 것. 경기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면 분명히 고용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그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확대가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고용이 개선이 되어지는 업종, 실적 시즌과 동시에 고용 개선 업종까지 아우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시장의 한켠에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긴축에 대한 이야기의 속도인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용의 부분이다. 그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은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고용이 늘어나는 산업은 그만큼 전망이 밝다는 것을 방증을 하게 되죠. 그런 만큼 오늘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 산업주들, AI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원티드랩입니다. 채용 매칭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매칭 사업은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최종으로 합격한 지원자가 입사를 할 때 연봉의 7% 정도를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개인 회원수, 합격수 등의 채용 지표가 회사 매출에 직결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간 누적 개인 회원수는 229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합격자 수는 11,000명으로 급증하면서 이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개인 회원수 그리고 합격수 모두 월간 최대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매칭 사업은 마진율이 4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긱스나 프리온보딩 같은 신사업을 통한 매출의 다변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AI 휴먼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엔진 40여 개, 그리고 외부 엔진 등을 조합해서 AI 돌보미, 그리고 AI 경비원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출시했던 AI 휴먼 M1은요, 음성과 시각 등 여러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한데 모은 존재로서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들을 개발해서 방송국에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AI 휴먼은 고객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와도 결합을 할 수 있고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보다 진화한 AI 휴먼 M2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3D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기술과도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성장성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향후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아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탐지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IT를 기반으로 한 ICT 관리 시스템 그리고 건강 이상을 예측하는 서비스 플로핏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캐스터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시킨 그런 기술인데요. 기업 ICT 인프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수입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 오류를 예측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 대응책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플로핏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건강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는 2016년에 약 5억 원의 매출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에 127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는 등 단일 제품으로만 연평균 약 100%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올해는 주력 제품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파생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AI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저희도 좀 종목 선별해 보고 싶은데 그 방법론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종목 장세라고 하니까 종목만 잘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과대 낙폭을 선정해라, 실적주 봐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내일부터 사실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분명한 것,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실적 관련 모멘텀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모멘텀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 성장과 관련된 안정 성장으로 기반으로 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안정적 지속 성장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정적 지속 성장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고용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성장기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업종군들, 뭐 IT라든지 친환경이랄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업종 역시 고유가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종의 국제 노선을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이번 실적 시즌을 곰곰이 따져보시게 되면요. 아마도 중장기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면은 그만큼 시장의 이익이 커졌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방증을 이제 고용으로 찾아보자 이런 관점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주를 그런 또 고용이 늘어나는 성장 종목을 다음 주도주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다음 이제 그 당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종목 장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거는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실적에 따라서 실적 관련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발휘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 업종군들이 모이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구인난에 허덕이는 그런 회사들, 직원을 못 구해서 조금 좀 힘들어지는 그런 회사, 그 이야기는 거꾸로 산업이 상당 부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 구인난과 구직난은 절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인난은 회사가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나타나는 것이 구인난. 그러면 구인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번 실적 시즌과 아우르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실적 시즌, 전체적인 이제 그 거시적인 경제 이슈는 기조 변화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기업 이슈 중심으로 실적장의 전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건 많은 증거로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실적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 얼마나 고용이 늘고 있는가를 주목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